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번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수학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여름방학 맞이 수학학원 선택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학원을 안 보내더라도 이제 집에서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 수학 학습 계획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안 그래도 방학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근데 수학을 예습을 해야 될지 복습을 시켜야 될지 고민되고 너무 궁금해요. 뭘 고민해요? 둘 다 해야지. 왜 고민하고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예습과 복습의 비중을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이게 지금 뭐 딱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가이드 삼아가지고 요거를 기준 삼아서 조금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이제 짜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은 우리 아이들 원래 했던 현행 학습에 대한 복습, 그 다음에 예습 둘 다 하는 게 좋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비중은 우리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잡는 게 좋은데, 크게 이제 우리 세 가지 수준으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상위권. 우리 친구들 잘한다. 우리 학기 중에 수학을 굉장히 잘 해왔다. 그 다음에 중위권, 평균 정도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친구들, 평균을 쫓아가기 조금 어려웠다.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한 세 가지 수준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수준을 나누는 기준은 뭔가, 선생님? 지금 수준, 네. 일단 여기서 수준은,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학기 수학 공부를 하면서, 성취율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본서,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내가 이제 공부했던 전반적인 수학 교재의 성취율이 90% 이상 나와요. 그 개념서, 기본 개념서 같은 거 풀리면 단원 평가도 그렇고 평가를 좀 시켜보면 90점 이상 항상 다 나오고 모든 과목의 성취율이 90% 정도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심화 교재 같이 어려운 교재는 좀 빼고 보통의 기본 교재들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정도는 나와요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학기 잘 했구나, 상위권으로 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짜면 될 것 같고, 해봤더니 70점 70% 이상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중위권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하 70%도 안 나와요, 기본서가 70%도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은 이번 학기 좀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수준을 세 가지 정도의 수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상위권이다, 90% 이상의 성취율로 기본서를 다 이해를 했다 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이제 복습과 예습의 비중을 30%, 70%, 30%는 그 학기에 대한 복습 30%, 그 다음에 다음 학기 예습이나 선행의 비중을 70%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친구들은 복습 30%에서 제가 말하는 이 30% 안에는 아마 90% 이상의 성취율을 보인 친구들은 이번 학기에 심화 문제집까지 다 풀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려운 심화 교재들을 해결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틀린 문제들을 다시 반복을 한다든지, 아이가 응용서 이상의 교재들에서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좀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좀 반복을 시키는 위주의 복습, 그 정도의 전체 비율을, 그런 복습을 한 30%로 잡고 나머지 70%의 비율을 다음 학기 예습이나 아이가 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진도에서의 선행 비중을 70%로 잡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중위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평균 정도다, 내가 기본서를 한 70% 이상은 맞았지만 90%를 넘기지 못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예습과 복습의 비율을 40%와 60% 정도로 잡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라는 이제 복습을 제가 지금 40%라고 잡아놨는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기 중에 심화서를 도전을 했거나 풀렀어도 그거에 대한 성취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은 여름방학을 통해서 40%의 복습, 그 비중을 통해서
심화에 조금 더 심화된 심화 교재에 도전을 한다든지 내가 더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이번 지난 학기에 대한 복습을 이제 심화 학습을 도전하는 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60%는 다음 학기나 아이가 하고 있는 현재 학습에 이제 앞선 선행 이제 그런 것들을 60%의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위권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기는 싫지만 우리 친구들이 평균 이하다. 평균 이하인 친구들, 개념 학습을 할 때도 일단 70%의 성취율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복습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야 돼요. 70% 정도의 복습으로 가고, 나머지 30%를 이제 예습의 비중을 좀 갖고 가는 게 좋은데, 70%의 이제 그 안에는 물론 지난 학기에 아이가 어려워했던 기본 개념서부터 어려워했다면 그 부분부터 구멍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보고 구멍이 있는 부분을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아마 이런 친구들은 학기 중에 준심화서나 심화서 또는 응용서까지도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확률이 커요. 이제 그러면 여름방학을 통해서 내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문제들을 구멍을 메워가면서 조금 더 응용된 문제라든지 심한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비중을 7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의 비중을 다음 학기 예습.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예습을 또 어떤 문제집을 막 선택해가지고 막 뭘 더 풀린다거나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다음 학기에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나 익힘책들을 미리 이제 학교에서 주잖아요, 방학 때. 이제 그러면 교과서 익힘책들을 한번 미리 살펴보는 예습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부족하게 따라왔다, 70% 이하인 친구들이다, 그러면 다음 학기의 예습은 이제 교과서와 익힘책을 가지고 미리 연습을 해보는, 아니면 한번 쭉 개념을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예습이 필요한 친구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들어보니 복습은 심화 문제 위주로 네네. 다시 한번 풀려봐야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예습의 비중도 알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습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방금 이제 평균의 이하인 친구들 예습 교과서와 익힘책을 가지고 한번 훑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꼭 굳이 이렇게 하위권 평균 이하인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일단 기본은 교과서와 익힘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어쨌든 제일 일단 기본은 다음 학기에 대한 교과서 익힘책을 먼저 살펴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교재를 선택을 할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말했던 상위권 친구들 평균 이상이고 우리 아이가 성취율이 90% 이상이 나와서 이제 심화 문제들 오답 위주로 이제 복습을 했다면, 이 친구들이 다음 학기에 이제 예습으로 선택할 교재는 그렇게 너무 쉬운 기본 개념서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라면 보통 이제 응용 이상 정도의 교재를 하나,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는 응용서 이상의 교재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음 학기 개념을 미리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학습의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재로 직접 말로 설명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디딤돌의 응용 교재라든지, 그게 조금 어려우면 큐브에서 나오는 실력 정도의 교재들, 응용서 정도 수준의 너무 쉬운 교재가 아닌 그런 걸 기본서로 잡아서 다음 학기 예습 개념을 좀 배우고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균이다, 중위권 친구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러면 교과서 익힘책의 문제를 먼저 탄탄하게 하는 게 기본이고, 그 수준으로 나와 있는 2학기 교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딤돌로 치면 디딤돌의 기본이라든지, 뭐 동아출판사에서 나오는 큐브의 기본, 이런 기본서들. 제 책, 내 아이 수학 약점을 찾아라 해서 제가 이제 문제집 그 단계들을 좀 설명해 놨을 때 그때 레벨 2 정도로 잡아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기본서들. 이제 그런 레벨 2 교재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음 2학기 예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친구가 지금 좀 어렵다, 평균을 쫓아가기도 힘든 정도였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익힘책으로 다음 예습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싶다,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 표에서의 레벨 1 교재들 있어요. 익힘책보다도 조금 더 쉬운 수준으로 원리부터 다지고 있는 그런 기본 개념서보다 한 단계 더 쉬운 교재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교재들을 선택해서 풀려본다든지, 아니면 좀 우리 아이가
부족한 연산에서 어떤 부족함이 좀 느껴졌다라면 연산 교재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필요한 부분을 좀 연습을 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학습 전략을 짜고 다음 학기 예습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방학 동안 우왕좌왕 고민만 하고 시간 헛되이 보낼 뻔했는데 오늘 너무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서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름방학이 한 2주 정도 남았죠. 네. 이제 2주 정도 동안 우리 아이들 이제 한 학기 성취율 좀 파악해 보시고 한번 쭉 마무리로 이제 아이들 한번 되돌아서 우리 친구들이 한 어느 정도의 성취율로 우리 이번 학기를 공부했나 먼저 좀 살펴보시고 제가 지금 가이드 해드린 수준별로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남은 2주 동안 이제 세워서 알찬 여름방학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